육군 1군 사령부가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통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다짐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 굉음이 일제히 울려 퍼집니다. 67년 전 선배 전우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곳, 이제는 후배 전우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육군 1군 사령부는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예하 전 부대가 참가한 통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철야로 진행된 훈련에서 각 부대는 보유 화력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병사부터 지휘관 전 장병이 조국 수호 의지를 담은 출정서를 작성해 몸에 지님으로써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통일훈련은 1여전군 전 장병이 6.25 전쟁의 의미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직접 느끼고 이해하는 계기였습니다.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는 통일의 선봉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선배 전우의 피와 땀으로 굳어진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이 언제 어디서 도발하더라도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사령부 전 장병은 튼튼한 국력은 강인한 국방에서 비롯된다는 신념 아래 전투 준비 태세를 항상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25의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겠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유사시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도하 능력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급속 도하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높이고 있는 육군 8사단의 훈련 현장을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화 부대가 기습적으로 적군의 본진을 타격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동합니다. 기동하던 중 하천이 나타나자 자체 부력으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K200 장갑차가 주저없이 도하합니다. 장갑차 부대가 적진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도하 작전이 실시됩니다. 현시간부로 문교 도하를 시작한다. 1중대 문교 도하 출발! K1, 2원 전차에 도하 명령이 떨어지자 5공병여단은 신속하게 문교를 조립합니다. 조립이 완료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차가 도하합니다. 육군 8사단 100호대대가 지난 20일부터 포천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속 도하 훈련은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전차와 장갑차의 기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하 작전은 단지 하천 장애물 극복뿐만 아니라 유사시 육로상에 적이 매복할 가능성이 클 때에도 운용되는 작전입니다. 부대는 훈련을 통해 기계화 부대의 전투 임무 태세와 궤도 장비의 도하 능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청년 장병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하여 조종수 및 승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서해 수호연할 추모 기간인 만큼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맞서 싸워 이기는 부전상립 백전백승의 오뚜기 부대 정신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부대원들의 실전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육군 8사단의 급속 도하 훈련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육군 포병학교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화력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주민들은 K9 자주포가 내뿜는 막강한 화력에 믿음직스러운 우리 군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포병학교가 6.25 전쟁을 상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군의 강력한 화력을 선보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적부대의 침투 상황을 가정한 K9 자주포와 견인포 사격 시범입니다. K9 자주포가 천지를 울리는 소리와 함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자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국민과 군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낸 6.25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우리 장병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상기하고 막강해진 우리 군의 위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 관, 군 모두의 안보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병학교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국민의 군으로서
최첨단 교육을 지향하는 포병학교는 주민들에게 K9 시뮬레이터 기기도 공개했습니다. 네, 처음 봤는데 직접 보니까 소리도 엄청 크고 뭐 든든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요거는 막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제가. 근데 직접 해보니까 쉬울 것 같고 또 저기 뭐 시뮬레이터도 있으니까.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행사에는 지역 주요 기관장 및 보훈단체 대표,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국민의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참전 유공자들의 용기와 희생은 빛이 발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평범한 여성들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2부로 나눠 6.25 참전 여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춤과 노래, 연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김마리아 할머니. 평양에서 태어나 여러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며 장래가 촉망됐지만 6.25 전쟁이 터지자 고향에서 목숨 걸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서대문 서장은 김할머니의 재능을 알아보고 위문공연팀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때부터 김할머니는 20여 명의 팀원들과 함께 전후방할 것 없이 위문공연을 다녔습니다. 춤과 노래뿐 아니라 연극으로 꾸며진 1시간의 공연. 전란에 다리 부상을 당한 군인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린 약혼녀와 끝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으로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군인들이 좋아하지 모처럼 전쟁 싸우고 힘들고 피곤했는데 우리가 와서 위로해주고 공연하고 하니까는 즐겁지. 막 환영들하고 그랬지. 그럼. 전방에서 공연하던 날 폭탄이 머리 위로 날아와 혼비백산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 화천이냐 인제냐 그쪽에 위문공연 갔을 때는 대포가 날라온다고 머리 위로 휙휙 날아가는데 죽는다고 빨리 차 타고 우린 떠날 임박이거든. 빨리 차 타고 빨리 떠나자 그랬더니 운전들을 못해 총에 맞을까 봐. 올해 91살의 심영순 할머니는 23세 나이 홀로 서울로 상경해 간호사로 일하던 중에 전쟁을 맞았습니다. 곧바로 간호장교로 입대해 전장이 가장 치열한 곳마다 달려갔습니다. 간호장교 한 사람당 약 500여 명을 담당했던 열악한 상황.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을 보내야 했던 처참함에 보람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그친 후 고향에 돌아가서 전쟁통에 치료해준 고향 사람을 만나자 그때서야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느꼈다고 말합니다. 고향에 가니까 그 사람이 반갑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호장교 노릇하면서 좋은 일도 했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 심할머니는 과거로 돌아가 또다시 전쟁을 만나더라도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21달로 돌아가면 할 수 있지. 힘들어도 그래도 할머니 힘들어도.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전쟁에 몸을 던진 평범한 여성들. 당신의 눈물과 용기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라는 가장 큰 선물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사들의 내년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 30%로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급여는 현재 21만 6천 원에서 40만 5,669원으로 인상됩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도 병사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훈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인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 방안을 결정지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군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 6천 원에서 40만 5,669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54만 892원, 2022년에는 67만 6,115원이 됩니다. 연도별 소요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에 참석한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600억 원가량으로 8천억 원이 채 되지 않고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 9천억 원가량으로 5조 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저녁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이는 목돈 마련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 월급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지난 23일 육군항공학교에서는 항공준사관 2016년 2기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육군항공 역사상 최초로 항공운항 준사관 부자가 탄생했는데요. 이날의 주인공 양한솔 준이는 어릴 적 꿈을 이뤄 아버지와 함께 조국의 창공을 지키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육군 항공준사관 16-2기 임관식에서 18명의 신임 조종사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 항공학교에 입교해 기초비행과 전술비행, 야간비행 등 30주간의 교육을 거쳤습니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특히 육군항공 역사상 첫 현역 준사관 부자 조종사가 탄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임관식으로 은빛 조종사 휘장을 단 양한솔 준이와 1항공여단 조종사인 아버지 양성진 준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항공 준이이신데 항상 조종복을 입고 이제 출퇴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같은 자식으로서 같은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양성진 준이는 5,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로 육군 전투헬기 조종사 중 최우수 사수를 의미하는 탑-헬리건으로 선발된 바 있습니다. 아들 양한솔 준이는 외박 외출 때마다 아버지에게 개인 교습을 자청해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해 교육사령관 상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육군항공 조종사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무사히 조종사 양성 과정을 잘 마친 아들이 대견스럽고 앞으로 자대에 돌아가서 어떠한 어려운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히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육군항공 조종사가 됐으면. 비행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평소에 준비를 열심히 하는 훌륭한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가슴에 휘장의 명예를 달게 된 양한솔 준이 등 18명의 신임 조종사들.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 수도였던 부산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피난 수도 야행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당시 19살의 나이로 자원 입대한 참전유공자 이정숙 할머니의 생생 보훈 토크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부산. 실향의 아픔과 새로운 희망이 공존했던 당시 부산의 모습을 재현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부산지방보훈청이 주관하는 피난 수도 부산 야행입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철모와 군장 등 군 물자 체험과 페이스 페인팅, 사격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6.25 전쟁과 피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과 영상 상영관도 마련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렴하게 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 소중한 시간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19세의 나이로 자원 입대해 정보처 특수공작대 요원으로 복무한 이정숙 할머니의 생생 보훈 토크는 관중들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뭉클한 감동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 새삼스럽게 지나간 6.25가 떠오르고 참 눈물겹습니다. 이번 피난 수도 부산 야행은 다양한 체험 공연과 더불어 호국 보훈 스토리를 담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부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8사단이 지난 23일 축성년 전투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육군 8사단 풍익대대는 육군 최초 포병부대로 6.25 전쟁 초기 의정부 축성령 전투에 참전해 서울 시민의 한강 이남철수와 국군 방어선 구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8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참전용사 유가족과 예비역, 보훈단체 회원 등 2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헌시를 낭독하며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위국 헌신의 정신을 본받았습니다. 축성령 전투 추모 행사는 지난 198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육군 1군 사령부가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통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다짐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 굉음이 일제히 울려 퍼집니다. 67년 전 선배 전우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곳, 이제는 후배 전우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육군 1군 사령부는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예하 전 부대가 참가한 통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철야로 진행된 훈련에서 각 부대는 보유 화력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병사부터 지휘관 전 장병이 조국 수호 의지를 담은 출정서를 작성해 몸에 지님으로써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통일훈련은 1여전군 전 장병이 6.25 전쟁의 의미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직접 느끼고 이해하는 계기였습니다.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는 통일의 선봉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선배 전우의 피와 땀으로 굳어진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이 언제 어디서 도발하더라도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평범한 여성들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2부로 나눠 6.25 참전 여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춤과 노래, 연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김마리아 할머니. 평양에서 태어나 여러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며 장래가 촉망됐지만 6.25 전쟁이 터지자 고향에서 목숨 걸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서대문 서장은 김할머니의 재능을 알아보고 위문 공연팀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때부터 김할머니는 20여 명의 팀원들과 함께 전후방할 것 없이 위문 공연을 다녔습니다. 춤과 노래뿐 아니라 연극으로 꾸며진 1시간의 공연. 전란에 다리 부상을 당한 군인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린 약혼녀와 끝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으로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군인들이 좋아하지 모처럼 전쟁 싸우고 힘들고 피곤했는데 우리가 와서 위로해주고 공연하고 하니까는 즐겁지. 막 환영들 하고 그랬지. 그럼. 전방에서 공연하던 날 폭탄이 머리 위로 날아와 혼비백산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 화천이냐 어디 인제냐 그쪽에 위문공연 갔을 때는 대포 사령부 전 장병은 튼튼한 국력은 강인한 국방에서 비롯된다는 신념 아래 전투 준비 태세를 항상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25의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겠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유사시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도하 능력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급속 도하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높이고 있는 육군 8사단의 훈련 현장을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화 부대가 기습적으로 적군의 본진을 타격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동합니다. 기동하던 중 하천이 나타나자 자체 부력으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K200 장갑차가 주저없이 도하합니다. 장갑차 부대가 적진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도하 작전이 실시됩니다. 현시간부로 문교 도하를 시작한다. 1중대 문교 도하 출발! K1, 2원 전차의 도하 명령이 떨어지자 5 공병여단은 신속하게 문교를 조립합니다. 조립이 완료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차가 도하합니다.
육군 8사단 100호대대가 지난 20일부터 포천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속 도하 훈련은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천지를 울리는 소리와 함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자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국민과 군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낸 6.25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우리 장병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상기하고 막강해진 우리 군의 위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 관, 군 모두의 안보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병학교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국민의 군으로서 최첨단 교육을 지향하는 포병학교는 주민들에게 K9 시뮬레이터 기기도 공개했습니다. 네, 처음 봤는데 직접 보니까 소리도 엄청 크고 네, 뭐 든든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요거는 막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제가. 근데 직접 해보니까 쉬울 것 같고 또 저기 뭐 시뮬레이터도 있으니까.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행사에는 지역 주요 기관장 및 보훈단체 대표,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국민의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참전 유공자들의 용기와 희생은 나라 지형의 전차와 장갑차의 기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하 작전은 단지 하천 장애물 극복뿐만 아니라 유사시 육로상에 적이 매복할 가능성이 클 때에도 운영되는 작전입니다. 부대는 훈련을 통해 기계화 부대의 전투 임무 태세와 궤도 장비의 도하 능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청년 장면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하여 조종수 및 승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서해 수호연할 추모 기간인 만큼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맞서 싸워 이기는 부전상립 백전백승의 오뚜기 부대 정신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부대원들의 실전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육군 8사단의 급속 도하 훈련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육군 포병학교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화력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주민들은 K9 자주포가 내뿜는 막강한 화력에 믿음직스러운 우리 군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포병학교가 6.25 전쟁을 상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군의 강력한 화력을 선보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적부대의 침투 상황을 가정한 K9 자주포와 견인포 사격 시범입니다.